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번 주말은 그래도 절망 대신 희망을 조금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시작만 되면 이제 검은 주말이 예고됐다, 이런 자조 섞인 말이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여러 호재들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시장에 다소간의 활기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깊어졌던 한숨을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친환경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지난 5월 테슬라 결제 중단으로 촉발됐던 하락세에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말에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여러 호재들이 잇따랐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장에 다소간의 활기를 주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슈는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중국발 악재였던 채굴 단속이 오히려 호재가 됐다, 이런 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발 단속 이후에 비트코인 자체 알고리즘 조정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상대적으로 쉬워졌고, 이로 인해서 채굴 업자들의 수익이 더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CNBC 보도 이후에 각국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채굴자가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비트코인 초기에는 채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졌던 것은 그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BC는 알고리즘에 따라 채굴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채굴이 이전보다 28% 정도 쉬워졌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블록 완성 시간은 기존 14분에서 19분이었던 것이 10분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굴자들은 이전보다 35% 정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NBC는 해시율 감소 현상이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가 당분간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에서 폐쇄된 채굴 장비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6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채굴이 쉬운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국발 악재로 해시율이 급감하면서 비트코인 시세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지만 오히려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서 이게 호재가 됐다는 겁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런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 급락을 야기했던 것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뜬금없이 비트코인의 환경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제 중단 소식을 전했고, 이 충격은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싸게 매수하려는 기관들의 압력을 받아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별의 별소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뜬금포로 받아들여졌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의 친환경성이 입증된다면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트위터에 꽤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2분기 비트코인 채굴에 쓰인 에너지의 56%가 청정에너지라면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벤자민 코엔 BC 애널리틱스 창립자가 마이클 세일러의 이런 트윗을 인용하면서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트윗을 올릴지 궁금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5월 비트코인 환경 이슈를 제기하며 시장 하락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기했던 일론 머스크. 과연 자신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즉각적인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 소식이 전해진다면 현재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리또속, 리플. 과연 이번에는 투더문을 할 수 있을까? 리플 홀더들 사이에서는 리플에 대한 기대와 좌절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ODL 제품이 아랍에미리트 경제부에 공식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유투데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리플 ODL은 온디맨드 리퀴디티 서비스로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이 리플의 세 가지 상품을 통합해 리네이밍한 리플사의 송금 시스템입니다. 리플 ODL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리플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법정화폐와 관련된 결제 서비스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랍에미리트가 CBDC를 본격화하게 되면 브릿지 통화로서 리플이 사용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CBDC 파트너로 리플을 고려했다가 이더리움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실 리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한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아랍에미리트 소식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리플은 아직 SEC와의 소송 이슈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시세 자체에 이 소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이렇게 리플이 당초 계획했던 글로벌 CBDC, 브릿지 통화로서의 입지를 쌓아갈수록 리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홀더들을 설레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은 최근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SEC와의 소송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예 미국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과 아프리카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세계 최대 시장인 만큼 조만간 SEC와의 소송이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리플 홀더분들이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 내리는 주말이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호재성 이슈들이 잇따라 전해지다 보니 빗소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쾌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정도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저항선을 뚫어버릴 만한 호재가 곧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